일본 사이타마에서 청거물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부부. 여느 일본의 서민처럼 살던 이 부부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악. 남자는 재즈 피아노가 취미였고 여자는 재즈 보컬리스트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호시노겐. 재즈에 미친 부모님의 영향 덕분에 아이는 음악적으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집안에는 재즈 레코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마이클 잭슨 등 블랙 뮤직에 흠뻑 젖어 보내게 되었죠. 식탁에서 밥을 기다리면서는 젓가락을 양손에 들고 비트에 맞춰 밥그릇을 젓가락으로 두드렸고 부모는 이런 모습을 보고 혼내기보다는 그럴 거면 드럼을 두드려라는 말을 하시는 자유분방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실제로 초등학생 때 드럼을 배우기도 했는데 호시노겐 음악 인생의 첫 스텝이었죠. 음악에 빨리 눈을 뜬 그는 섬세한 성격으로 자랐는데 초등학생 때 친구들 앞에서 바지에 실례를 한 이후로는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섬세하면서도 내향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크게 위축되기도 했고 자신감이 줄어들어 대인 기피증까지 겪습니다. 학업적인 면에서도 부족했는데 이런 모든 점들은 스스로를 갉아먹어 그 시절 호시노게는 매일 땅만 보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학교와 교우 관계에는 적응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고 결국 시험과 성적표가 없는 대안학교에 보내지게 됩니다. 사춘기 때도 반항은커녕 불량한 행동 하나 없었기에 자유로운 부모님은 오히려 담배 피워보지? 오토바이를 타볼까? 와 같은 권유를 할 정도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의 사춘기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자기 얼굴을 볼 때 이상한 얼굴이구나 라던가 옷을 입고는 이상한 옷이구나 와 같이 깊은 열등감으로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 속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과 연기 활동. 중학교 때는 아버지의 기타를 치며 연주하는 법을 익혔고 일본 유명 록밴드인 비즈, 차게엔 아스카 등 곡들을 카피하며 놀았다고 하죠. 고등학생이 되며 음악의 저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스스로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곡의 재미에 빠져 여러 곡을 만들었지만 막상 부끄러워서 발표하지도 않고 혼자 들을 뿐이었습니다. 학생 호시노게는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하지만 조용한 소년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20살이 된 호시노게는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내성적이었음에도 리더가 되어 고등학교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2000년 그렇게 인디밴드 사케록은 탄생합니다. 사케록이란 이름은 평소에 자신이 동경하던 마틴 데니의 앨범 중 한 곡이었던 사케록에서 따왔는데요. 사케록은 주로 인스트루멘탈 느낌의 앨범을 발매했는데 사케록이 보여주는 음악은 장르적으로 기존의 인스트루멘탈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펑크도 퓨전도 재즈도 아닌 규정하기 힘든 장르였는데 그도 그럴 게 이 음악을 만드는 멤버들이 모두 정규 학교에서 규정되는 것을 벗어나 자유로운 대안학교에서 생활을 했기에 이들이 만드는 음악적 색채 역시 유일무이한 소리를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기서 호시노게는 리더 겸 기타, 마림바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하는 청년이었기에 밴드를 결성하고도 연주곡만 선보였는데요. 2005년에는 첫 정규 앨범 라이프 사이클을 발매합니다. 이 당시 사케록은 힐링계, 카페 음악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런 점에 분노와 놀라움을 느끼면서 오히려 카페에서 나오면 바로 바꾸고 싶어지는 곡들로 냈던 게 이 앨범이에요. 이들의 음악은 인정을 받아 2007년은 아라시가 주연을 맡은 영화 황색 눈물의 음악을 담당했고 드라마 오지상센세의 주제가를 맡기도 했습니다. 독특한 음악으로 다소 매니아틱한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오랜 라이브 공연을 통해 팬층이 두터워지기 시작합니다. 20대의 마지막을 보내던 시기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은 지 오래였는데요. 그 욕망을 터뜨려준 건 옐로 매직 오케스트라의 리더인 호소노 하루오미. YMO는 참고로 사카모토 류이치가 몸담았던 그룹으로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신박한 멜로디로 일본 가요계를 흔들었던 뮤지션입니다. 전설적인 뮤지션이자 선배인 호소노이 노래를 해보라 라는 말에 2010년에 첫 솔로 앨범 바보의 노래를 그리고 이듬해 두 번째 앨범인 에피소드를 발표했는데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는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결심이 섰다고 말했는데 이 솔로 활동과 함께 2015년 4월까지 사케록 활동을 병행합니다. 그런 호시노게는 뮤지션 외에도 배우 활동가, 글쓰기를 하며 엄청난 워커홀릭처럼 일만 했는데 어렸을 적부터 열등감 덩어리와 같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일에 열중하는 것이었고 이런 생활 패턴은 점점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순간 초등학생 때의 열등한
자신으로 돌아가 엄청난 허무감에 휩싸였고 그럴 때마다 각본을 쓰기도 악기를 연습하고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공허함에 벗어나고 싶어 일만 한 결과 2012년 12월 3집 앨범의 레코딩 작업을 하고 나온 그는 픽하고 쓰러집니다. 원인은 지주막하 출혈. 그렇게 이듬해 머리뼈를 여는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2013년 제이웨이브의 시상식 무대에 서면서 복귀를 했고 솔로 3집은 주간 오리콘 차트에서 최고 2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으나 같은 해 6월 지주막하 출혈이 재발하면서 재수술을 받게 됩니다. 대수술을 2번이나 할 정도면 좀 쉴만도 한데 호시노게는 투병 생활 도중에도 곡을 만들고 에세이를 쓰는데요. 투병 생활 당시 심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곡 중 하나가 바로 지옥이 뭐가 나빠입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생각이 반영된 곡인데요. 죽는 것보다 살려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죽음은 열심히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닐까? 나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서 최고의 기분으로 엔딩 크레딧을 봐주겠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을 자신의 에세이에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사케록을 해체하면서 완전히 솔로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호시노게는 옐로우 뮤직이란 개념을 앞세우며 여러 곡들을 선보였는데 4집 옐로우 댄서에서는 자신의 음악을 옐로우 뮤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일본 고유의 기악과 멜로디의 영미권 팝 스타일을 혼합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미국 팝 스타일에 호소노 하루오미 등의 일본적 정서가 합쳐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블랙 뮤직에 빠져 그 영향을 받았음에도 단순히 흉내내기보다는 일본 음악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인터뷰에서 그는 잘 따라하고 잘 흉내내면 칭찬을 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음악이 뭘까 생각했을 때 여러 나라의 음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필터를 통과시킨 음악, 옐로우 뮤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참고로 옐로우 댄서 앨범은 2019년에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역대 일본 음악 100대 명반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옐로우 뮤직의 영향을 받은 곡들이 썸, 도라에몽과 같은 트랙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중에게 더욱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드라마에 출연하면서부터였는데요. 2016년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에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20%를 기록하는 등 히트를 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널리 알립니다. 게다가 본인이 만든 엔딩곡인 코이가 국민적인 히트를 기록했는데 드라마 엔딩과 함께 나오는 코이 댄스 역시 일본 전역을 강타합니다. 이 곡에선 부부를 넘어서 가자란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를 두고 LGBT를 비롯해 다양한 사랑의 가능성을 포용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그는 연애곡은 남녀를 설정한 노래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더 넓은 의미에서 러브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랑이니 애정이니 말할 때 성별은 관계없어요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2016년 하반기 일본 음악은 호시노겐의 코이와 레드윈프스의 젠젠젠세이가 짱두마차로 이끌었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리고 호시노겐은 대중을 또 한 번 놀래킵니다. 바로 2021년 5월 함께 출연했던 일본의 국민 배우 아라가키 유이와의 결혼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드라마에서도 잘 어울리는 커플이기도 했고 원래부터 선한 두 배우의 이미지 때문에 악플 하나 없이 만인의 축하를 받습니다. 열등감 덩어리였던 학창시절을 지나 배우 스필과 가수를 넘어 이제는 일본의 멀티테이너로 인정받게 된 호시노겐. 과거 마니악층한 팬만을 보유했던 그였지만 불과 10년 사이에 잠재력을 꽃피워 일본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2012년, 2013년 두 번이나 지즈마카 출혈의 진단을 받으며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활동의 폭을 좁히지 않고 멀티 크리에이터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호시노겐의 원동력은 재능이 없다는 것. 타 연예인들과 비교했을 때 키도 엄청나게 작은 편이고 보통의 얼굴에 가창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주위로부터는 재능이 없으니 하나에만 집중하라란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고 본인 역시 자각할 정도였는데 중학생 때부터 음악과 연기의 연습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의 배우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30대가 되어서 비로소 여러 신인상을 받으며 인정받습니다. 메인스트림 싱어송라이터가 된 것도 30대 이후죠. 오히려 재능이 없기에 성공하면 굉장한 것이다. 뛰어난 재능이 없으니까 여러 도전을 해보자 등의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멀티테이너의 호시노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다채로움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재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